소년의 시간은 13세 남자아이가 동급생 여자아이를 살해해요. 살해하게 되면서 이제 뭐 경찰 잡혀가고 이후에 벌어지는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 뭐 부모들에게 일어나는 심경의 변화, 뭐 가족의 변화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스마트폰과 SNS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부모님 무조건 이건 나빠,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좀 과도한 얘기보다는 아이가 직접 자기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중독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울이라든지 확증 편향으로 인한 혐오라든지 그리고 다들 너무 뻔하게들 걱정하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뻔한 것들이 단 한 번만 걸렸을 때에도 너무너무 위험한. 주변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시는 집들은 제가 뭐 한두 번 본 건 아니고, 특히 뭐 초등학생도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뭐 중학생 되고 뭔가 본격적 사춘기가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뭐 SNS 사용 때문에 불거지는 갈등이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되겠지 정도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주변은 좀 어떠세요? 네, 사실 이 스마트폰 문제, 특히나 뭐 SNS 이용 문제 같은 게 워낙 작년부터도 또 이슈가 많이 되고, 불안 세대 같은 책이 나오고, 또 음, 유명해지면서 음, 학부모분들이랑 주변에서도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음, 다들 참 걱정을 하시면서도 이게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살 수는 없는 시대이다 보니 음, 공부폰을 사줘야 되는 것이냐, 어디까지 어.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핫하게요. 그렇죠. 초등학생 부모님들도 벌써부터 걱정을,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닥치지 않았더 하더라도 주변에 워낙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거에 대한 좀 미리 걱정들을 좀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공부폰 말씀하셨지만 공부폰이 나온다는 자체가 좀 약간 되게 이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영국에서 소년의 시간이라는 그 4부작 드라마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영국 사회를 거의 뒤집어 놨습니다. 그 소년의 시간은 13세 남자아이가 동급생 여자아이를 살해해요. 살해하게 되면서 이제 뭐 경찰 잡혀가고 이후에 벌어지는 가족들에게 어떤 변화, 뭐 부모들에게 일어나는 심경의 변화, 뭐 가족의 변화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스마트폰과 SNS예요. SNS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컨텐츠들,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이런 어, 그, 것들,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그로 인한 어떤 파장을 다뤄요. 그래서 정말로 영국 사회 전체에는 스마트폰과 SNS들이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실제 영국에서는 스마트폰 금지를 하자는 학부모 모임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뭐 16세 미만에게 SNS를 아예 금지된다라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것들이 영국은 좀 훨씬 더 강한 상황이라고 이 음, 드라마 영향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원래 그 학교 안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에 뭐 그냥 교육을 해야지 무슨 금지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사분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는 더 이상은 뭔가 교육의 힘으로도 안 되는 수준까지 왔나 보다. 라는 굉장히 강한 목소리와 지적이 일어나면서 교사와 조합 사이에서도 16세 미만에게는 SNS를 전면 이용 금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칼럼을 제가 봤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는 꼭 좀 보시기를 저는 이제 저도 만나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행히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좋게 바꿔갈 수 있다면 뭐 나쁘지, 괜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좀 아니라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괜한 공포감만 갖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각자 나름의 환경에서 또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네,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이제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SNS 규제에 관한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자체 규제를 좀 해라라고 좀 강력하게 조금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각 주별로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뭐 교육 단체들이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을 고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전면적으로 이용을 금지시키자라는 이걸 법안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는데 이게 맨 처음 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가 이미 법안을 도입해서 호주는 올해 12월부터 실제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 법안을 실행하게 돼요. 몇 달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호주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도 이 법안을 이제 내놓았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16세 미만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 금지를 하게 하는 법안이 이제 제시가 돼안이 된 거고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각 SNS 기업들이 이 해당 계정의 나이 확인을 위한 모든 조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나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나이 확인이 되면 계정을 이제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읽어본 기사엔 재정적 제재가 얼만큼인지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제 호주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보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450억 이상의 벌금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과도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재정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마 뉴질랜드도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제재를 하는 법안을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3년 동안 시행을 한 후에 3년 이후에 효과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법안을 시행해 보면 뭐 한 달, 두 달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3년간의 이전 시행을 해본 다음에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검토하고 뭐 그 이후에 강화를 할지 아니면 보완을 할지 이게 법에 대한 뭔가 좀 유연성도 좀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런 법안이 이제 제한된 배경은 뭐 SNS 중독 때문이죠. 앞서 소년의 시간 얘기도 했지만 그게 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영화 드라마를 만든 거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SNS에서 어떤 굉장히 유해한 컨텐츠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유포가 되고 있고 SNS 영향이 커지면 커졌지 이게 뭔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막 건전하게 이용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저는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저는 좀 이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을까? 사실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가 시작된 지 되게 오래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미 청소년들, 10대들에게 스마트폰이 쥐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얘네가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벌어질 상황에 대한 뭔가 예측, 뭘 해봤지? 나는 좀 약간 이번 상황에는 좀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지금쯤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이런 뭐죠? 분위기는 굉장히 잘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모님이나 교사의 어떤 제재가 더 이상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들은 뭐 노르웨이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어 있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이거든요. 이거 아마 경수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제 인스타그램도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청소년 계정이죠. 그래서 이게 만 14세부터 18세까지는 자동으로 비공개 전환을 하게 되고 이제 16세까지 이를 변경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 근데 웃긴 게 17세, 18세는 보호자 동의 없이 그냥 본인이 공개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지? 17, 18세는 또 아니 굳이 18세까지로 묶어놓고 굳이 17, 18세는 본인의 힘으로 이걸 공개 전환이 가능하면 이걸 하지 않을 친구가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음. 그렇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태그나 멘션 같은 주요 기능에 대해서 팔로우끼리를 사용하게 하는 약간의 보호 장치가 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좀 자동 숨김 처리한다.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뭐 보호가 된다. 이제 이런 게 인스타그램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 6월 말까지 전 계정에 대한 적용이 이뤄질 거라고 하고요. 뭐 지금이 5월 중순 녹화 기준이니까 좀 많은 개정이 비교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당연히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데는 청소년들에게 SNS가 끼치는 영향이 뭐 과도하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뭐죠? 수면 부족 같은 신체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이 SNS의 일종의 뭐 중독이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자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존감 굉장히 낮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우울감도 굉장히 네네. 강하다는 그런 조사를 봤거든요. 인기 있었던 그 불안세대 책에서도 초반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다루고 있는 그 조사 자료, 통계 자료가 SNS 도입과 스마트폰 사용하기 시작한 그 세대의 우울증이 얼마나 극심해졌는지를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니까요. 이거는 뭐 데이터가 사실 입증하고 있는 결과기도 하고, 어느 특정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의 문제라는 거고, 제가 지금 이번 데이터에는 빠져 있긴 한데요.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이제 초중고생들이 이제, 이런 인터넷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중고생들은 쇼폼이 1위가 아니었거든요. 이용 콘텐츠 중에. 근데 초등학생들은 쇼폼이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짧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영상을 선호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영상이 나에게 도달할지, 이 알고리즘의 폐해가 어떻게 끼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고, 어, 심지어 제가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어떤 개인이 본인의 사례, 최근 벌어지는 사례를 어떤 초등 교사가 어, 뭐죠? 기고하는 글을 봤었는데 요즘 초등교실에서요. 그 극우 정치인들의 컨텐츠에 노출된 아이들이 특정의 워딩, 우리가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의 이제 어떤 진영을 비하하는 워딩을 쓰면서, 너 뭐 땡땡땡이야? 라고 하면서 싸우는 상황이 초등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아주 소수의 사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놀랐고, 이제 정말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자, 이제 제가 이런 질문, 이런 논제를 어머니들께 늘 아이들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항상 되게 많이 드리는 이유가 실제 우리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언어나 싱킹랩도 그렇지만 줄곧 스마트폰의 위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왔어요. 단신을 통해서라도. 근데 이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뉴스나 사회에서 벌어진 현상을 가지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저라고 해서 자, 이거에 대해 토론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저의 생각을 얘기해 주기도 하면서 어른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과도한 사용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주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덕분에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중3인데 아직 SNS를 안 해요. SNS를 안 하고 본인 스마트폰이 생긴 지가 이제 1년 됐거든요. 근데 SNS를 하지 않고 물론 태블릿을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태블릿은 오랫동안 써왔지만 태블릿으로 쓰는 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뭐 축구 콘텐츠를 본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아예 계정이 없고 가입해 있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뭐 생각하기를 다행히 어릴 때부터 그런 뭔가 아이가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물어보면 SNS에 막 서너 시간씩 쓰는 친구들을 되게 좀 답답하게 생각해요. 숙제를 안 해오고 과제를 안 해오고 프로젝트를 제대로 참여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매번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 좀 답답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아이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SNS를 많이 하고
왜 같이 있으면 애들 심지어 같이 있는데 서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면서 엄마 내가 언제쯤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순간 또 아이가 뭐 몇 개월 뒤일지 1년 뒤일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심한 내적 갈등을 겪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부터 또 이거에 대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할 타이밍이구나. 라고 한 번 더 느끼는, 계기였어요. 경진쌤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사실 SNS 계정을 갖고 있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스마트폰도 없고 태블릿으로 그 학습기기처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를 보상 차원에서 한 20분 정도 보여주는 거,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아이는 이런 노출을 걱정 아직은 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음, 주변에 보면은 어쨌든 맞벌이시거나 아이가 핸드폰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주고 보니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용 시간이라든지 또 음. 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주변에서는 정말 많이 보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친구들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아이 친구들도 비슷해서 아직은 그 세계에 대한 뭔가 호기심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예. 음, 그래도 좀 걱정은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좀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당장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그럼 경진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좀 뭐 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아이가 뭐 4학년, 5학년만 돼도 친구들을 인스타그램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할 텐데, 좀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라는, 뭐 지금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떠신가요? 네네. 사실 저도 아이와 뉴스토론 혹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다룬 수업 주제들을 엄마 오늘 이걸로 이야기 나눴는데 네 생각은 어때? 같은 식으로 평소에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기는 음, 해요. 음, 그래서 아이도 페어런팅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제 제가 무언가를 올리려고 할 때 내 얼굴 제대로 안 나오게 음. 가려졌어 같은 어, 거를 옆에 와가지고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네. SNS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래도 나름은 기대를 해봅니다. 너무 조르지 음, 않고 음, 네,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요. 주변에서 그러면 이제 자녀분 말고 이제 관련 수업도 진행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어때요? 좀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진행을 하면 초등생 아이들은 좀 반응이 어떤가요? 그래도 아직은 그 사춘기 시기에 같은 또래들끼리의 그 약간 비밀스럽고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가 SNS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욕구가 제가 만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적은 것 같기는 음, 해요. 네, 음, 저학년들이 대부분이고, 이 음,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위험한 것은 좀 피해야 된다는 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음, 음, 다만 좀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하고 싶고 주말에는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것을 제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님이랑 딜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 음. 토론거리가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행히 아이가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한 아직 뭐 과도한 호기심이 없고 이런 시기에 저는 진짜로 정말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 생각이 들고 뭐 설령 지금 SNS를 좀 시작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질문을 제가 드리기도 네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이들 수업할 때 저는 이제 SNS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용하는 친구들에게는 가장 그런 것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SNS 사용 경험이라던가 친구들의 SNS 사용 경험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좋다고 하지 않아요. 본인도 분명히 불편했던 경험이 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기를 시켜주면서 SNS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네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라든가 기분 나쁜 컨텐츠라든가 불쾌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던져주기도 하고 제가 잘 걸러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컨텐츠를 클릭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한 번의 클릭이 계속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나쁜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과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부모님 무조건 이건 나빠,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좀 과도한 얘기보다는 아이가 직접 자기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6세 미만 청소년 금지라는 뭐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라 계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놀랍게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은 뭐 가장 저학년이 뭐 6학년이거든요. 근데 보통 거의 중학생에 지나는 아이들인데, 어, 대부분 친구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뭐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아주 극도로 막 과도하게 제가 우려할 만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판단컨대 뭐 없긴 한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의 답은 대체로 뭐였냐 하면 교육이 중요하다였어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SNS의 위험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해주면 뭐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자기 친구도 그런 거 겪었어요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친구도 있어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무조건 법으로 막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이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느낀 게 교육의 힘을 굉장히 믿어요. 교육을 해서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베스트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베스트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교육했는데 뭐 30분인가 1시간 했는데 그냥 애들은 보지도 않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정말 아이들은 교육을 원하고 있고 교육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반성을 하게 됐고요. 아까 그 이제 소년의 시간 말씀드린 거에서도 그 학교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드라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공간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뭔가 지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음, 어른의 입장에서 지금 너무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 왔고, 사실 저도 이 SNS 16세 미만 금지법에 어느 정도 좀 찬성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뭐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다. 왜냐하면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교육은 경제생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 이거에 이미 뭐 아주 적게 노출되었거나 그다음에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부터 서서히 해서 자기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거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아이들이 성인 됐을 때 이유가 정말 걱정이라면 저는 지금은 법적 금지도 이게 한시적이 됐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아까 그 뉴질랜드처럼 3년간 일단 시행하기로 하고 3년간 법적 금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세대 3년 미만의 그 친구들은 정말 아주 선수할 교육을 해서 이후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냥 뭔가 스스로 통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만들어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경제쌤은 참 어떠세요? 이 법적 금지에 대해서 좀 찬성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SNS 법적 금지, 청소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자유냐 제재냐의 그런 토론 주제를 만났을 때 저는 음. 가급적 자유 쪽에 손을 들고 싶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게 자녀에 관한 이야기이고 저도 이게 부모고 또 이런 데에서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그 음,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최근 지표들이 다들 아이들의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중독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울이라든지 확증 편향으로 인한 혐오라든지 그리고 다들 너무 뻔하게들 걱정하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뻔한 것들이 단 한 번만 걸렸을 때에도 너무너무 위험한 노출인 거잖아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음, 부분들. 그리고 음, SNS DM으로 그렇게 많은 약물이라든지 전자담배 같은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그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약사의 맞아요.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세미나 내용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물건들을 쫙 펼쳐 보여주고서 야, 이 중에서 음, 담배가 뭔 것 같아 하고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담배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연필이라든지 뭐 이런 음, 펜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용품처럼 예쁘장하게 보이는 것들 안에 다 액상 그 담배액을 넣어가지고 필 수 있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유통이 음, 되고 그것을 방에서
몰래 아이들이 피웠을 때 밖에 나가서 몰래 필 필요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필 필요도 없이 방에서 몰래 음, 피웠을 때도 어, 딸기 향이 나면은 엄마 나 어, 많이 좀 먹었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런 소위 부모님을 속이는 방법까지도 다 DM으로 비밀리에 암암리에 그렇게 아이들이 음, 공유할 수 있다고 음, 이야기를 들으니 음. 도저히 허가를 허용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자유주의자인 경진쌤마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금시에 네, 그래서 찬성. 이것은 최소한 이 전전두엽이 성장을 한 음, 음, 20대 술, 담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이 이후에 음. SNS도 좀 허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굳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많은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실험을 해보면 진짜 하나도 걸러지는 게 없다 그래요. 뭐 성적인 워딩이나 혐오 관련 이런 것들을 뭐 단어를 넣어도 제대로 걸러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세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 한 20%만 놓쳐도 대단한 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SNS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플랫폼들은 절대로 자체적으로 이걸 금지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책임감을 아무리 발동한다고 한들 이걸 금지까지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 플랫폼들이, 법적 금지가 되면 굉장히 본인들이 힘드니까, 법적 금지를 당하지 않을 수준까지 정말 열심히 뭔가 조치를 해서 장치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도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법적 금지라는 게 사실 하고 나면 부작용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서나 인터넷만 접속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인 건데 SNS를 금지한다고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커뮤니티도 많고 그런 커뮤니티 우회 접속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SNS 플랫폼 몇 개만 금지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나? 오히려 금지했을 때 우리가 늘 금지의 부작용으로 거론하는 게 뭐죠? 암암리에 거리되는, 정말 그 어두운 곳에서 거리되는 게 훨씬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더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한단 말이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현 시점에서의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은 찬성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반드시 사실은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정말 긴 안목으로 봤었을 때는 교육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세상으로 가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적인 해결,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결책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늘 좌절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육으로 맞아요. 해결하기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제가 들어보면 최근에 그것도 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을 초등학생들을 금지해달라는 학부모 청원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의견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네, 찬성입니다. 같은 이유로요. 음, 음, 아이들끼리 뭐 어떤 방을 만든다든지 혹은 거기에서 무슨 혐오나 차별 발언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익명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에 누가 어떻게 그거를 책임을 음, 지고 규제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오픈 채팅방도 굉장히 어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그런 움직임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스마트폰이 야기하는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엔 제가 찬반 토론 이제 제가 아이들과 토론했던 내용이나 또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로 찬반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 놨는데요. 뭐, 저희가 그동안 지금 경기쌤과 저는 줄곧 찬성 쪽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네, 반대쪽 의견도 조금 반대쪽도 살펴봐요. 얘기를 살펴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디지털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어른이 돼서 사용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 갑자기 이거를 경험했을 때에 더 그 자극에 매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가 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고 디지털 세상이 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그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지금 차단이라는 걸로만 안 된다. 오히려 정말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지가 아닌 또 다른 방법,
정말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고요. 역시 뭐 교육의 순기능에 좀 기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 금지를 한다고 해도 뭐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이거는 단순히 법적 금지를 통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같은 보호 장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보호 장치를 뭐 강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학교와 가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또 토론을 정리하는 활동들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자기 고민을 하고 자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제세미도 관련해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SNS 환경이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뭐 부모님들이 활용해 볼 만한 좋은 책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출간이 되어서 2014년도에 출간해서 다들 아시거나 혹은 집에 한 줄씩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음, Y 시리즈에서도 SNS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음, 거기에서는 지금 같은 폐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냥 정보성 글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음, 거기서는 여기 그 규제에 대한 반대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다른 책에서 봤던 것도 떠오르는 거 하나는 이 SNS가 청소년기에 특히나 심리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거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정 뭐 형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데 또래 친구나 자기 주변에 모두 나를 알고 있고 부모님도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담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상담소를 스스로 찾아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SNS를 음, 통해서 이게 위로를 받는 기능이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크다라는 내용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규제가 만약에 강화가 된다면은 이런 순기능은 어떤 방향으로 또 활로를 틔워줘야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읽어볼 만한 그런 SNS의 폐해, 이런 카톡, 단톡방의 폐해를 다루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책으로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이런 책도 어, 있고, 네네. 네. 아이들이 그 단톡방에서 서로 막 초대했다가 누구는 빼놓고 재초대했다가 막 이런 내용들, 그 불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은 더 흥미롭게 음,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에요. 음, 햇빛초 시리즈라고 있는데요. 햇빛초 대나무 숲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햇빛 어, 나무 숲의 모든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음, 제목만 들어도 음,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아이들이 네. 서로 막 단짝이 되고 싶은 아이들, 막 경쟁 은근한 그 암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미 조금씩 시작되는 그런 음, 그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음,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음. 나누고 소문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또 몰입감 있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재밌네요. 제목만으로도 이제 제가 읽어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읽었던 얘기를 좀 인상 깊었던 얘기를 전달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오프라인 상에서는 너무 과잉 보호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너무 과소 보호한다라는 표현을 봤어요. 방치를 한다. 네. 딱 그 문장도 불안 세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 진정한 교육한다는 거, 진정한 어떤 뭐 보육이든 교육이든 보호든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인가를 오늘 한번 학부모님들이 고민해 보시고 또 자녀분들과 대화 나눠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